어린이날입니다. 물론 이 귀여운 아이들은 어린이날과 상관없이 오늘도 쑥쑥 자라고 있죠. 어느 나라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건 한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기까지 31주 3일, 37주 1일, 36주 0일. 엄마 아빠는 물론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 아이들의 세상이 시작된 그날, 모두의 마음이 모였던 그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만난 으뜸이 25주 4일 되던 날 720g으로 태어난 이른둥입니다. 보통 37주 정도를 만삭이라고 하는데요. 으뜸이가 얼마나 일찍 태어난 건지 짐작이 되시죠? 으뜸이의 아빠 기범 씨입니다. 으뜸이가 태어난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찔합니다. 하혈을 이제 와이프가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병원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랑 전화 통화를 바꿔주더니 하혈이 좀 심하고 안에도 이제 피가 많이 고여 있어서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다. 본인들도 한 20군데를 전화해봤는데 경기도랑 이제 뭐 충남권에 있는 병원들 다 전화해봤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더라. 본인들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런 의료 장비도 없고. 아내에게 갑자기 태반 조기 박리가 시작된 건데요. 태반은 태아에게 혈액과 영양을 전달해주는 기관으로 아이가 태어난 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태반 조기 박리는 임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태반이 빨리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태아에게 산소와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태어났을 때,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뭐 인큐베이터나 뭐 그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장비들이 없어서 만약에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꺼내게 되면은 아이는 사망해서 나올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119를 타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거죠. 기범 씨 부부가 사는 곳은 충남 아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급차에서 갈 병원을 기다린 것이 2시간. 구급대원이 전국 곳곳 병원에 전화를 돌려 겨우 찾아낸 곳이 이 병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제 산모가 출혈이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처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라고 들었고요. 출혈이 많을 때는 사실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라면 그쪽에서 2시간째 갈 곳을 못 찾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받기로 했고요. 저희 걱정은 여기까지 올 때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아산에서 병원이 있는 분당까지 구급차로 1시간 20분. 이 아슬아슬한 시간을 엄마와 함께 견디며 으뜸이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거죠. 조산이긴 하지만 으뜸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이 필요한데 때마침 그날 이 병원은 그게 가능했던 거니까요. 아산이 대형 병원이 많은 수도권에서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도 다행이었고요. 서울에 가까울수록 병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병원이 안 되면 저 병원이 받을 수 있고 저 병원이 안 되면 뭐 또 다른 병원이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비교적 된다고 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뭐 지방의 대학병원이 한 도시에 5개, 10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만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도 갈 곳이 없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산과 영역에서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속상하지만. 임신, 분만을 다루는 과는 산부인과 중 산과인데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을 걸려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벼랑 끝 한국 의료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산모와 태아를 책임져야 하는 산과의 위기는 그 후 폭풍이 꽤 거셉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어서 병원이 여유로울 테고 그래서 분만이 어렵지 않을 거라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는 뭐 정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어요. 왜냐면 와이프도 어리고 또 계속 건강했고 심장 소리도 엄청 쿵쾅쿵쾅 뛰었었고 지방에도 그런 중점적으로 이제 좀 24시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너무 이제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쪽 병원들의 문제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대학병원들의 문제예요. 모든 그 센터들의 문제고 모든 상급 종합병원들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전원 문의가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반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산모나 보호자분이나 뭐 그 겪었을 고통은 사실 정말 이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면 한 아이를 무사히 태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산과뿐만이 아니고 많은 의료가 드라마에 나오는 명의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과 다양한 인력의 팀으로 굴러갑니다. 분만장과 수술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자연분만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산모에 대한 처치를 할 간호사가 있어야 될 거고 나온 아기에 대한 처치를 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약물이나 꺼즈나 뭐 재료를 갖다 줄 수 있는 간호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분만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분만하는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더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총 최소한 적어도 5명 이상의 인력이 분만 당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그리고 다태아, 그러니까 쌍둥이 출산의 경우엔 필요한 인력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최소 산부인과 의사 3명에서 5명, 마취과 의사 3명에서 5명, 그리고 산부인과와 마취과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간호 인력이 역시 한 5명 이상이 필요할 거고, 또 마찬가지로 태어난 아기를 케어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 그리고 소아과 파트를 맡을 간호사도 필요할 거고요. 저희가 새 쌍둥이 분만을 제왕절개를 하든 자연분만을 하든 새 쌍둥이 분만을 하게 되면 거의 30명 넘는 인력이 수술실 혹은 분만실에 바글바글 하게 됩니다. 들어가는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만 자체뿐 아니라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인력과 시설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분만병원에서 나오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훨씬 더 세분화된 전문가가 필요한 분들이 되겠고요. 아기를 계속 데리고 있는 임신을 유지하는 것과 분만을 빨리 해서 엄마를 임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때때로 빨리 아기를 낳더라도 소위 조산이 되더라도 엄마를 위해서 혹은 아기한테 그게 더 나아서 조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신 중독증, 자궁경부 무력증, 전치태반 등 고위험 임신은 사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기저질환이 있는지 또 영향이 있지만 그러한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임신 중독증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궁경부 무력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벽하게 다 이 병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역시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산모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위험 산모는 임신 기간 내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았듯 조산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조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전원을 하거나 고위험 산모 태아 집중치료실 MFICU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23주 정도에 태어난 아이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전원에 필요한 인력, MFICU와 NICU를 돌볼 인력까지 고, 민해야 한다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여주시가 실시한 분만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살펴볼까요? 건립 비용이 97억 원, 1년 운영비가 인건비 20억 원 포함 총 42억 원 넘게 들 것으로 분석됐죠. 하지만 이에 비해 예상 수익은 적었는데요. 연 2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발표. 결국 여주시에서는 분만병원 설립 계획 자체를 철회했습니다. 그쪽 의료기관에서 케어가 불가능한 이제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할 때 필요한 이제 구급요원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정말 수백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고 이거를 어떤 민간이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저출산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저수가 상황에서 민간이 그거를 다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을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결국에는 분만과 출산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언젠가 이 모든 걸 경제 논리로만 따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만실이라는 데는 마치 노약자석 같아서요. 노약자석은 통상 우리가 노약자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비워놓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비워놓지 않고 누군가가 앉으면 좋은데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노약자를 위해서 비워놓지요. 분만실이 분만이 없는 날도 분명 있고 진통산모가 없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날에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낭비처럼 느껴지고 너무 많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노약자석을 비워놓듯이 만약에 가장 나쁜 상황이 발생해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게 사실은 선진국의 의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신 분만 시스템은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시작은 저출생 현상입니다. 예전보다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드니 병원에선 분만장을 없앱니다. 거기서 일하던 산과 의사는 그만두거나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고 고위험 산모일수록 본인에게 필요한 시설이 있고 필요한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소위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 중독증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응급 상황이 되면은 언제 출산하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산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니큐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니큐 없는 병원은 이제 제외하게 되었죠. 제가 25주 때 나올 뻔했으니까 저한테 25주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지금 수도권에서 5군데 정도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지역병원엔 산모 수가 더 줄어들고 시설과 인력에 투자하는 건 더 힘들어지겠죠. 2016년 전만 해도 전화 왔다 그러면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했는데 충청도 쪽이 다 지금 오니까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연락 온 적 있고 옛날에는 저희 코로나 때는 대구에서도 연락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느끼는 게 이게 정말 애랄 데가 없구나. 저는 이제 너무 놀라는 거죠. 그냥. 더불어 고위험 산모와 아기들을 볼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이미 의사 자체가 줄어든 상태죠. 남아있는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집니다. 위험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들 수 없으니 산과를 목표로 하는 지원자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럴까봐 위기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같은 마음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산과하면 좋아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작년에 저희 산부인과 중에서도 이제 산과 영역을 이제 세부 전공을 하는 선생님들이 숫자가 전국의 산과를 선택하신 분이 14분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줄어들었고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큰 병원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도 산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산과 전임의를 채용하지 못해서 많이 애를 먹었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저랑 김현지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80살이 돼도 아기를 낳아야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기 낳을 사람이 없어서.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도 산과를 기피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모성 사망률을 엄청 크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무력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아기가 뭔가 후유증을 안게 되거나 아니면 아기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산과 의사에게 굉장히 과하게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거나 하는 아니면 징역을 살거나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우와, 산과를 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가장 산과 기피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험한 상황에 놓인 산모들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료 혜택을 못 봐서 고위험 산모가 됐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맞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당연한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을 하죠. 누군가가 시골에 산다고, 누군가가 대학병원과 먼 곳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분만과 출산 과정이 결국에는 결과가 불행하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어쨌든 안전한 출산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과의 붕괴는 결국 임신과 출산 시스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실 사라진 것과 다르지 않은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원래 본인의 세부 전공은 부인종양학이나 일반 부인과학이나 아니면 생식내분비였는데 근데 분만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분만실, 분만장을 축소해서 운영하거나 거의 폐쇄하다시피 운영하는 큰 센터들도 있습니다. 몇 개의 큰 대학병원들, 규모가 있는 병원들에서만 이제 분만과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시일 내에. 사실 지방에 내려가면 그거는 정말로 더 규모가 작은 이제 정말 개인이 운영하는 분만병원 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네. 이런 산과의 붕괴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많은 걸 고민해야 했던 고위험 산모들인데요. 갑자기 하혈을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튀어온 거였어요. 전치태반이 이제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지만 조금이라도 피가 나오면 이 양수가 터졌을 때 위험할 수가 있다고 피 조금만 비쳐도 바로 오라고 하셨었거든요. 이 태반이 태아의 산소 탱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피가 터진다 하면은 애가 이제 숨을 못 쉴 수 있다, 질식의 위험이 있다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나오니 응급으로 이제 달려왔었고 그때 입원을 했던 거예요. 수치가 160에 110 이거를 넘으면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뭐 고위험 산모가 워낙 많아가지고 거의 한 3일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저는 10일 입원하고 출산을 했는데요. 그게 36주 0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40주까지 꽉 채우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입원을 하면서 아이를 배에서 키워가지고 나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응급제한으로 낳게 됐죠. 아이가 언제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 모르니 NICU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은지 씨와 혜주 씨. 평택과 안양에서 분당의 병원까지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평택과 안양에는 이른둥이를 볼 수 있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푸름 씨는 거주지에선 분만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찾다가 이제 가게 된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한번 물어봤을 때 울산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자기가 위험한 고위험 산모여가지고 분당 서울 때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여기까지 온다고요? 울산에는 병원이 없어야 할까 좀 어려웠다고 했나 봐요. 그런 분들이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분만 가능한 데가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 자기 지역구에.
그게 아니면은 상급병원인데 상급병원은 사실 진료 소견서나 뭐 의뢰서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분만이 가능한 병원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선택이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 사람은 하루라도 더 아이를 뱃속에서 키우기 위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출혈이 안 멈춰요. 그리고 나면 그냥 뭐 생리하는 만큼 나는 게 아니라 진짜 팍 쏟아져요. 그 한순간에 옷이 다 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멈추고 계속 가요. 맨날 구급차를 타고 갔지만 그래도 빨라야 45분 정도가 걸려요. 막 이러다 이 안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차 안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아기가 혹시 저거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출혈 때문에 혹시나 내게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맨날 제발 30주만 넘자. 어떻게든 30주만 넘자 했는데 뱃속에서의 하루가 아기한테 의미하는 게 저의 하루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은 어떤 장기가 완성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은 뭐 좀 더 면역 체계가 잘 형성이 되고 하루라도 더 버텨가지고 이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31주 3일, 37주 1일, 36주 0일에 만나게 된 아이들. 임신, 진료, 입원, 출산, 퇴원까지. 그 힘든 과정에서 가장 위안이 됐던 건 내가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 수술해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안심이었어요. 제가 25주에 낳든 26주에 낳든 여기서는 어쨌든 아이가 살 확률이 높다. 되게 기억에 남는 게 태어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진료를 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 와서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그 얘기 듣 왜 그때 생각이 다시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더라고요. 산모들의 노력을 알기에 의료진 또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계시는 산모님들은 하루하루 아기를 늦게 낳으려고 건강하게 낳으려고 임신 주수를 끌고 계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8주에 조기 양막 파수가 되면 35, 6주 정도까지 끌자라고 하면 몇 개월을 누워있는 거거든요. 양수를 흘리면서. 저는 화이팅이라고 제일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내가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을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 그리고 아이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 아기를 키우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있으면 좋아요. 밥 안 먹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런 거 때 빼면 다 예뻐요. 그런 때 빼면 다 예뻐요. 전 아무리 고위험 산모고 다시 또 그런다 해도 만약에 돌아가면 당연히 나을 거예요. 10개월을 기다려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직도 실감이 나진 않지만 지금 잠깐 봤을 때 용 쓰는 모습만 봐도 인상을 써도 똥 싸는 모습만 봐도 이뻐 보인다는 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너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돈 많이 벌자. 오늘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행복한 인사를 건네는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효도해야 돼 라고 실제 입 밖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원하는 것도 있지만 네가 착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것도 있지만 엄마 들으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아이가 당신한테 큰 기쁨을 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축하한다 라는 의미로 말할 때도 많아요. 이 아이는 많은 시간 기쁨과 행복을, 때로는 슬픔과 걱정을 주겠지요. 무서워.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임신은 하고 낳고 임신 때도 그렇지만 키울 때도 그래서 나 때문에 나빠질까 봐 걱정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걱정을 수도 없이 하면서 키운 게 지금의 우리들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들, 뭐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게 이 사람을 본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아이는 줄어들고 산과는 무너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 분만장에서 내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사랑, 시간.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똥 쌌대.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와,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너무 귀여워.